안녕하세요. 스포브이입니다. 최근 당첨 내역이며 매일매일 고배당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뢰 높은 확실한 분석으로 좋은 결과 꾸준히 만들어가 봅시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센트럴 코스트 오클랜드입니다. 센트럴 코스트는 442 기반으로 중원에서 템포 조절은 되지만 전진 속도가 떨어지고 포백은 측면 1대1과 컷백 대응에서 반복적으로 흔들립니다. 백 뒷공간이 자주 열리고 두 줄 라인 간격도 쉽게 벌어져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허용하는 패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격 전환에서도 윙이 터치라인에 머물며 중앙 연계가 끊겨 속도감 있는 전진이 잘 이어지지 않는 편입니다. 오클랜드 FC는 442로 간격 유지와 전환 속도가 뛰어나며 코스그로브의 포스트 플레이와 프랑수아의 측면 돌파가 공격의 핵심 축입니다. 프랑수아가 안쪽으로 빠르게 파고들면 박스 내 침투와 세컨드 볼 회수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베르스트라테가 이를 전개하며 전환 공격을 안정적으로 주도합니다. 교체로도 측면 활동량을 유지해 후반에도 공격 강도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경기는 센트럴 코스트의 불안한 측면 대응과 오클랜드의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흐름입니다. 센트럴 코스트는 측면 돌파를 끊지 못하면 포백 간격이 더 벌어지고 오클랜드는 프랑스와 돌파와 코스그로브 연계를 통해 꾸준히 박스 안 슈팅 볼륨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오클랜드의 전환 속도와 교체 폭이 우위라 경기는 점점 원정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T 손익붐 정관장입니다. 수원 KT는 김선영 중심의 업템포 농구가 강점이지만 속도가 빨라질수록 턴오버와 수비 로테이션 불안이 함께 드러나는 팀입니다. 힉스의 롤맨 역할과 골밑 마무리로 공격은 탄력을 받지만 스크린 이후 수비 복귀가 늦으면 코너와 윙 수비가 동시에 흔들립니다. 전반에는 트랜지션으로 흐름을 가져오지만 후반 체력 저하와 파울 관리 이슈로 수비 에너지가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양 정관장은 변준영과 렌즈 아반도의 백코트가 만들어내는 세트 오펜스 완성도가 핵심이며 스크린 각도를 다양하게 써 포켓 공간을 꾸준히 창출합니다. 아반도의 오프볼 움직임과 패싱, 오브라이언트의 인사이드 아웃 옵션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코너 3와 컷인 찬스가 안정적으로 나오고 클러치에서는 3포인트가 번갈아 해결사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체적으로 템포보다 구조적 완성도로 경기를 통제하는 팀입니다. 이 경기는 수원 KT의 빠른 템포가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 그리고 안양 정관장의 세트 오펜스를 흔들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KT는 초반 속공과 얼리 오펜스로 주도권을 잡을 여지가 있지만 수비 전환이 늦어지면 포켓 공간과 코너 라인을 내주는 약점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관장은 변준영과 아반도의 움직임으로 하프코트를 안정적으로 장악하며 클러치에서도 선택지가 풍부해 경기 흐름이 후반으로 갈수록 더 유리하게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포브이 픽받는 법입니다. 채널 상단 링크 및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조건 같은 거 없으며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승률 높은 제 실제 분석과 조합 편하게 받아보세요. 물어보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은행 KB스타즈입니다. 우리은행은 조직적인 팀 디펜스와 안정된 하프코트 운영을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잡는 팀입니다. 세키 나나미는 템포 조절과 돌파를 모두 수행하며 드라이브인 이후 킥아웃으로 외곽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명관은 코너와 윙을 오가며 즉시 슛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 세키의 드라이브와 가장 매끄럽게 연결되는 자원입니다. 김단비는 로우 포스트와 하이 포스트를 모두 소화하면서 수비와 리바운드까지 책임지는 팀의 중심축입니다. 최근에는 올코트 프레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상대 볼 핸들러를 압박하고 트랩으로 턴오버를 유도하는 패턴을 강화했습니다. 나흘간 충분히 휴식을 취한 점은 이런 압박 농도를 경기 끝까지 유지하는 데 큰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KB스타즈는 박지수를 중심으로 인사이드에서 시작되는 공격 구조가 뚜렷한 팀입니다. 박지수는 포스트업과 리바운드 장악으로 수비를 끌어당기며 외곽 킥아웃 루트를 열어 공격 흐름의 무게를 만들어줍니다. 김민정은 활동량과 허슬을 앞세운 포워드로 박지수 주변에서 공간을 넓히는 역할을 하고 사카이 사라는 트랜지션에서 속도를 끌어올리지만 강한 압박 아래서는 턴오버 위험이 커집니다. 문제는 일정 부담으로 체력 소모가 큰 상태에서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박지수와 김민정처럼 골밑에서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자원들은 후반으로 갈수록 스텝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KB스타즈는 인사이드의 높이보다 체력 부족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올코트 프레스를 앞세운 우리은행의 체력 우위가 흐름을 얼마나 빨리 가져오느냐가 핵심입니다. 우리은행은 초반부터 라인을 끌어올려 압박을 가하며 KB스타즈의 볼 운반을 사이드로 몰아 턴오버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두 번의 실수만 나와도 우리은행은 속공과 얼리 오펜스로 자연스럽게 득점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KB스타즈는 박지수에게 공을 모아 공격을 풀어가고 싶지만 프레스 때문에 하프코트 진입이 늦어지면 포스트업에서 편하게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일정 부담으로 체력이 떨어질수록 수비 로테이션과 리바운드 싸움에서 한 발씩 늦어지는 장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전반은 버틸 수 있어도 후반에는 세컨드 찬스와 전환 수비에서 실점이 쌓이며 경기 흐름이 우리은행 쪽으로 기울 전망이 뚜렷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고려하면 승부의 균형은 우리은행으로 더 기울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OK저축은행 대한항공입니다. OK저축은행은 이민규의 안정된 분배를 중심으로 디미트로프와 차지완의 공격을 폭넓게 활용하며 흐름을 만드는 팀입니다. 리시브가 버티는 구간에서는 중앙과 사이드를 자연스럽게 섞어 상대 블로커의 시선을 흔들지만 흔들리는 순간 하이볼 비중이 급격히 늘어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디미트로프는 전위 후위를 가리지 않고 득점을 책임지며 서브에서도 강한 압박으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핵심입니다. 차지완은 높이와 파워를 갖춘 윙스코어러로 공격과 수비 전환 모두에서 기여도가 높습니다. 박원빈은 중앙에서 안정된 블록 타이밍을 보여주지만 상대가 빠르게 템포를 올리면 커버 범위가 넓어지는 약점이 드러납니다. 결국 OK저축은행은 이민규의 분배를 기반으로 한 빠른 전개를 유지할 때 가장 위력적이지만 리시브 흔들림이 길어지면 공격 선택지가 단조로워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정지석의 안정된 리시브와 러셀의 절대적인 화력을 중심으로 김민재의 속공까지 연결되는 완성형 구조를 갖춘 팀입니다. 정지석이 후방에서 일단 수비를 잡아주면 세터가 사이드와 중앙을 동시에 열 수 있어 공격 패턴이 자연스럽게 다양해집니다. 러셀은 득점력과 서브 영향력이 모두 높은 스코어러로 짧은 시간에 흐름을 바꾸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러셀이 블로커를 끌어내는 순간 김민재는 빠른 속공으로 약점을 파고들며 점유율 대비 높은 효율을 보여줍니다. 정한용이 교체로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팀 템포가 흔들리지 않아 전체적인 안정감이 유지됩니다. 대한항공은 리시브와 속공, 사이드 공격이 균형을 이루며 한 선수의 컨디션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이 경기는 양팀 외국인 공격수의 맞대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리시브 안정성과 중앙 템포가 승부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OK저축은행은 초반부터 서브로 대한항공의 리시브를 흔들어야 공격 패턴을 다양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면 디미트로프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흐름이 나옵니다. 반대로 대한항공은 정지석의 리시브를 기반으로 러셀과 김민재의 템포 조합을 꾸준히 가져가며 점유율을 분산할 여유가 있습니다. 경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한항공의 조직력과 수비 전환이 우위를 만들며 OK저축은행은 블로킹 매치업과 리시브 부담에서 체력 소모가 누적될 가능성이 큽니다. 디미트로프가 폭발하더라도 대한항공은 러셀과 정지석 김민재를 번갈아 활용해 대응할 수 있어 전술적 안정성이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리시브 완성도와 템포 운영을 감안하면 대한항공이 전체 흐름을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페퍼저축은행 정관장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시마무라를 중심으로 중앙 속공과 블로킹을 안정적으로 세우며 전위와 후위가 동시에 가동되는 공격 구조를 만듭니다. 시마무라가 중앙에서 상대 블로커를 끌어두면 사이드와 후위 라인에서 1대1 구도가 쉽게 형성돼 공격 효율이 높아집니다. 박은선은 전위와 후위 모두에서 적극적으로 득점을 만들며 팀 공격폭을 넓혀주는 핵심 자원입니다. 이한빈은 첫 볼 이후 빠르게 벌어지며 세터에게 다양한 각도의 선택지를 제공해 리듬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박정환은 세트 후반에도 블록 아웃과 각도 조절로 득점을 책임질 수 있는 베테랑 카드입니다. 리시브만 버티면 중앙과 사이드 그리고 후위가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세 줄 공격이 그대로 살아나는 팀입니다.
정관장은 자네테를 축으로 라이트 공격의 비중이 높은 팀이며 리시브만 버티면 전위와 후위에서 동시에 강한 파워를 보여줍니다. 자네테는 높은 타점과 스윙을 바탕으로 하이볼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내며 초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박혜민은 리시브 비중이 크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과감하게 사이드 공격을 책임지는 자원입니다. 신은지는 교체로 나왔을 때 서브와 블로킹으로 흐름을 끊어주는 조커 카드 역할을 합니다. 다만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안혜림이 높게 올리는 볼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자네테 쪽으로 공격이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템포가 무거워지고 패턴이 단순해지는 약점이 드러납니다. 이 경기는 세 줄 공격이 가능한 페퍼저축은행과 라이트 비중이 높은 정관장의 구조 싸움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시마무라의 중앙 장악력을 기반으로 레프트와 라이트 그리고 후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상적인 공격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박은서가 후위에서까지 적극적으로 득점에 가담하면 블로킹 라인은 세트 내내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하고 이 부담은 정관장 쪽에 더 크게 실릴 수 있습니다. 정관장은 자네테의 강타로 초반 흐름을 잡을 수 있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면 공격이 단조롭게 변하며 대응폭이 좁아집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페퍼저축은행은 여러 템포와 방향의 공격을 활용하며 점수를 꾸준히 벌릴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안정성과 패턴 다양성을 고려하면 경기 흐름은 페퍼저축은행 쪽으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 기울 수 있습니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모두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오늘도 의미 있는 배팅 되시길 바라며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당첨되세요.